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도 군데군데 보이는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2028년도가 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바로 적용되는 이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우 궁금할 것 같아서, 이런 시안이지만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안이지만은 어떻게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구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학력개발은 우리 진로 진학 우리 취업센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제 우리 서부상권에 이어서 오늘은 동부상권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1년 4개월쯤 되었습니다만 깜깜이 이 교육 이 부분은 해소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과목에 능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의 맞춤형으로서 바스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튜터 제도가 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으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제도와 바스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부족하고 능한지도 이제 AI에서 다 체크를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아침 체인지 운동에 인성교육까지 갈목할 만한 평가를 저희들이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에게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뇌를 깨우게 하고 아침에 서로 부대껴서 부대낌을 통해서 운동을 통하여 자기를 알고 또 상대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인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교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내일 모레 꼭 발표가 될 텐데요,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이 학폭위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점심때 이 운동을 해서 그랬는지 잠반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튼튼한 이런 버팀목으로서 가고자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8년도 대입은 여러분들 우리 내신 등급을 우리가 9등급 이 등급을 5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을 간격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취지고, 또한 문과와 이과로 양분화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히 선택 영역 부분에 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문과와 이과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게 상대로 갈 것인가 절대로 갈 것인가라는 다툼은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대학에서 이 난처한 변별력 문제가 또 논의되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을 차치해 두고 오늘 이러한 시안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 강동한 우리 그야말로
입시 전문가인 우리 연구사가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자사고, 또한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입시 문제와도 맞물려져 있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중학생들이, 학부모 여러분보다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기에 몇몇 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더 궁금할 겁니다.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마치게 되면 질문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우리 부산에서 좋은 인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정책을 믿어주시고 함께 힘을 쏟아서 같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고등학생만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을 이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부모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제가 예측을 잘 못해서 수준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강의는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낫다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와, 저 정도까지 알아야 우리 애를 대학 보낼 수 있나? 할 정도까지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에 어디쯤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저 정도까지 내가 올라갈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중학교 2학년 말고 중1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신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다 중학교 2학년을 하셨는데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에는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했거든요. 말에 따라 시안이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인데 바뀔 여지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확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시안이 다가와서 가지만 어쨌든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는 정도고 그리고 그래서 교육부의 말이 옳다 그르다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육부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부 확정하는 12월 말에 발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만약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고 그리고 저기 밑에 제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 있고 아직 4년 남아 있다고 우리 아이 갈 때 내년에 갈 게 아니고 4년 남아 있으니까 아직 천천히 준비하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경력 소개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부산 사람이라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원래 이번 시안을 저희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자고 하게 된 계기가 시중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사교육 유튜브에 너무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상황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럼 이제 비슷해야 제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아서 저도 이 정도쯤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제 나온 거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되고 책자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 대입 담당 교육연구소를 5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오래 하고 있고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상황이고 장학사협의회 회장도 하고 있고요. 상담교사 7년 했고 지원한 상담교사도 쭉 많이 했고 서울대에서도 강의했었고요. 서강대에서도 했었고 부산대 부경대 쭉 많이 하면서 처장님들도 현재 늘 매년 만나 뵙고 교육계 현안이 대학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 쭉 토론하고 의견하고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지금 중학교 부모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저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아마 컨설팅 비용이 한 시간에 5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짜입니다. 저희들한테 오셔가 얼마입니까 하는데 교육청인데 제가 그런 부수입을 엄청 올렸을 것 같은데 공짜입니다. 오시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 600회 정도 상담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산 시내 안본 생활기록부는 없는 것 같고요. 학교들마다. 어떻게 가는가 쭉 다 알고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고1 때 말고 고2 때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 때는 보여주실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고2쯤 돼서부터 오시면 충분히 상담을 잘 해주실 거니까 꼭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 자꾸 한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충분히 하고 있고 저기 대입공감 똑똑톡 유튜브에 치고 들어오시면은 아마 고등학생이 되면
도움이 받을 일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대입 전형 이해해서 부모님들이 대입 전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실 거란 전제하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겠구나는 기본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교육부 핵심 이번에 내신 평가 바꾸는 거하고 수능 과목 체계 개편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핵심이라서 그 두 개 나눠서 할 거고, 그다음 기타 하고 Q&A 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 중학교 2학년의 대입이니까 이 대입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쭉 해서 최소한 4, 5년은 같이 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고 2028학년 대입인 이유는 뭐냐면 항상 대학 입시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는 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2027년에 고3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8학년 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다음에 주안점이 공정성과 안정성이에요. 교육부가 많은 그동안 설할 상대가 많이 있었는데 최종할 때 저희들 전부 뒤통수 맞은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1학년 때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하고 2, 3학년 가면 절대평가하겠다. 수능은 절대평가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막 풍겼었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면 고1 마치고 자퇴생층이 엄청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문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이 여론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런 정도까지 확 바뀔 줄 몰랐는데 저 시안이 한 10페이지 정도 보고 나니까 들은 거 시안이 뒤쪽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공정성, 그 다음에 안정성 크게 안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차별적인 거 내용 있는 거를 좀 없애려고 이 두 개가 크게 주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 입시 체계가 거의 그대로 가요.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곤 아마 엄청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물론 제 아이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바뀐 게 없네. 그냥 내신만 9등급에서 5등급 수능 과목 조금 바뀌었네. 이 정도고 제가 봤을 때 입체가 그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사교육을 엄청 부풀리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아마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교과와 종합. 교과라는 거는 우리 생활기록부 한번 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한다고 시험 한 번도 안 쳐보셨을 거고 초등학교 당연히 시험 없으셨을 거고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기 보니까 이제 90점 넘으면 A이고 뭐 80, 70, A, B, C, D 이래 이게 성적이 A, B, C, D 5단계 절대평가죠. 그 A, B, C, D만 가지고 대학이 평가하겠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1등급, 9등급 그거만 숫자만 보겠다.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생활기록부를 혹시나 떼보셨으면 그 생활기록부 안에 부모님 성명, 담임 성명, 주소 이런 것만 빼고 모든 걸 다 보겠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활기록부를 전체 다 본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는 숫자만 본다. A, B, C나 그거면 교과전형. 그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으로 주요 대학 40%. 수능 40%니까 부모님들도 물으셔요. 그럼 우리 아이들 정시로 다 가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40%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해당이 돼요.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대학만 수능 40%이고 그 외 대학은 40%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과 내신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 병기. 그래서 이게 학생 수준을 그럼 변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변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능은 인문자연 구분 없이 지금까지는 자연 이렇게 하면 미적분 기하 인문은 확통 그 다음에 사회탐구 치고 인문은 자연은 과학탐구 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 계열이다 하면 수학은 확통에 사회 침입이 되면 자연은 과학은 손도 안 대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인문이고 자연이고 이제 경계 구분이 전혀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하고 과학 다 하셔야 된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이들이 입시가 제가 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확정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항상 4년 전에 어떻게 간다는 걸 정부는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 4년 전이 언제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2월 말, 3학년 올라가기 직전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 그게 늦을 것 같으니까 교육부가 12월 말까지는 발표해 주겠다. 법적인 장치가 2월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대교협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고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들이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학 운영을 그쪽에서 다 합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여기서 1학년 8월 말,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 올라갔을 때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2학년 4월 말에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 시행 계획에 우리 부산대, 서울대, 동아대 아니면 뭐 고려대 등등의 대학들이 우리는 교과로 몇 명, 종합으로 몇 명 뽑고 반영반 뭐다 하는 게 2월 말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2월 말.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늦었다고 하는 게 그때 돼야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수시는 5월 말에, 정시는 8월 말에 어떻게 뽑겠다가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제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용이 그대로 뽑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1학년 말에 나오는 내용이 대학 입학 전 기본사항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수시 모집 입학 전 정시 어떻고 모집 시기 뭐고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냥 각 대학들이 내년에 발표할 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럼 대학들은 이 기준 안에서 2학년 때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시행 계획이 이제 오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어떻게 뽑고 못 뽑고, 이게 부산대학 교과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나와 있지가 않겠죠. 제가 연도만 바꿔 놓은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게 나와 있어요. 가끔 고3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면 그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1년 전에 나와 있거든요. 고2 4월 말에 우리 아이가 가려는 전형은 다 나온다. 그때는 아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강이 3학년 5월 말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전형 크게는 수시하고 정시. 수시는 9월 말에 원서를 써서 발표가 12월 27일 정도까지 추가 합격까지 다 납니다. 다음 정시는 12월 28일쯤에 원서를 써서 그 다음에 2월 20일 정도까지 다 발표가 납니다. 수시의 핵심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기 등인데, 실기는 예체능 계열이기 빼고 주로 교과와 종합과 논술로 간다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인데 보통 실기는 또 예체능이니까 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수시는 교과, 종합, 정시는 보통 수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틀이 좀 바뀔 거예요. 제 설명 듣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건, 이렇게 원서를 쓴다. 수시는 9월 달, 수시에 떨어져야 정시를 원서 씁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 원서 쓸 계획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해놓은 건 이런 전형이 있으니까 보시라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거 아직 모르셔도 되고 책 보시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올 거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요. 요거는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는 6번 맞나요? 6번 맞습니까? 틀리셨어요. 최소 6번을 쓸 수 있다는 거고, 6번 플러스 알파예요. 6번은 교육부 산하 대학은 6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 산하가 아닌 대학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카이스트, 과학기술원, 디지털 과학기술원하고 경찰대, 사관학교, 한국예종, 한예종,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통문화대학, 이런 대학들은 대학이긴 한데 교육부에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원서가 자유로워요. 이 대학들은 붙어도 정시에 쓸 수 있고, 그래서 수시 때 작년에도 14개 정도 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는 교육부 속한 일반적인 대학들이 6개고 그 외의 대학들도 있다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과학기술원이나 사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6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3회인데 3회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냥 가군, 나군, 다군. 가군에서 한 개 대학 혹은 한 개 과, 나군에서 한 개 과, 다군에서 한 개 과. 제가 과라고 한 이유는 가군, 예를 부산대 같으면 가군, 나군 뽑아요. 부경대는 가군, 나군, 다군 다 뽑아요. 같은 과는 없지만 다 각각 따로.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다 과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학생 수학 모집 정원에 변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42만 8천.
보시면서 생각하실 거는 아이고 조금 줄었네 이렇게 하실 건데 전반적으로는 계속 줄고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2023이 있는데 2021년도 저희 딸이 이제 2021년도가 있는데 그 앞에 2020년도에는 50만이 넘었어요. 60만 가까이 되니 그만큼 줄었고 그래서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뭐 황금 대전이 그런 데 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 정원은 34만 정도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42만인데 34만밖에 안 되네 하실 것 같은데 42만은 학령 인구예요. 요때 태어난 아이들. 근데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대학 안 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자퇴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는 대학을 진학을 주로 안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쭉 빠지면 35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의 1대 1인데 다 못 뽑는 정도.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면 오시면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예. 부산에서 최소한 한 7, 8개 대학은 그냥 골라서 가실 수 있어요. 저한테 종교에서 제일 낮은 성적을 가지고 오시더라. 그 정도로 대학교 정원은 있고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정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럼 대학은 다 가니까 좋은 대학도 다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대학은 위에서부터 차가 내려올 거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2025년도 그래서 지금 고2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수시가 아까 수시로 본 거 9월 말에 쓰는 거 80% 정도 정시가 20% 정도. 그럼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물으면 수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전국에는 200개 대학을 다 갈 건 아니잖아요. 몇 개 대학 갈 건데 어디를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지역 주요대학. 서울지역은 교과 아까 숫자만 보는 거랬죠. 약 11%. 종합 생활기록부 다 보는 거 한 33%. 논술 조금 있고 정시 42%. 40% 이상. 아까 정시 40%라는 게 서울이 16개를 했잖아요. 요 대학들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가면 되겠네요. 정시로 할게요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어려워요.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초에 4월 달에도 서울의 주요 대학들 처장님 다 보고 올해 N수생, 요즘 재수생이라고도 안 해요. N수생이라고 하거든요. 재수, 삼수, 사수. 재수는 요새 거의 필수란 표현을 쓰고요. 삼수가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N수생 비율이 얼마쯤 돼요 하니까 정시 기준으로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은 75%. 100명 중에 75명이 재수 이상으로 가요. 그럼 재학생에게 할당되어 있는 건 거의 2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25%의 나머지 또 남은 아이들이 특목고도 있고요. 자사고도 있고요.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아이들. 그 대치동 강남에 한 10개 학교가 정시에 서울대 가는 비율이 부산 전체가 가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이 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시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된 서울 자원이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야 돼? 수시. 그럼 수시 때는 N수생 비율이 얼마냐? 논술 빼고 교과 종합은 한 10%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정원의 90%는 재학생이 갈 수 있으니까 재학생은 언제? 수시에 가는 걸로 하고 여전히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됐을 때도 이 전형이 유지된다 했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수시에 초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제가 논술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 교육은 없어요. 그러면 논술을 하려면 다 뭘 해야 돼요? 사교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크게 논외로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산 지역 대학은 보시면 수시의 교과가 60%. 정시는 심한 대학이 여기 동의대 1.6%예요. 정시. 이 정도로 정시보다 수시가 월등히 많아요.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 대학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갈 것이냐, 지방 거점 대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수시 위주, 우리 아이는 정시 위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 포지션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우리 학생들 아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상담 오시면 그래요. 선생님
대학 입시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나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까요? 제가 그럼 한마디 드립니다. 저는 대학 입시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요? 내신, 수능. 내신 전교 1등이 대입이 어려울 리가 없고 수능 만점자가 어려울 리가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학과, 나은 학과를 가려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것 같잖아요. 전국 1등이 왜 고민되겠어요? 그냥 서울대 의예과 딱 쓰면 합격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쭉 하면 돼요. 뭐? 학생부 교과, 총합, 논술, 정시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전형이 주요 아까 핵심 전형이라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거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교과. 교과 전형 당연히 교과 들어가고요. 종합 전형도 서류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내신. 논술에도 교과 성적이 들어가요. 근데 정시는 수능인데요 하는데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넣었고 연대도 들어갈 거고 이제 부산도 들어가 앞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웬만한 대학. 지금도 그렇고 교과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학력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수능 수준 제리를 뽑거든요. 그거 못 맞추면 탈락. 전국 1등이라도 내신이 올 1이면 1등일 거잖아요. 그 아이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다 떨어져요. 부산대 의대도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올 1등급 아이 떨어진 학생들이 한 해에 열 몇 명씩 있습니다. 올 1등급이라. 그 정도고. 그래서 교과, 종합에도 서울대도 종합에 최저가 있고요. 연대, 고대, 주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에 최저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 이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거였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게 섞여서 나오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내신평가 개선안 분석.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안이 맞다 그러다가 아니고 교육부 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를 뛰어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최대한을 일단 해볼게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전문교과는 특성화나 과고, 외고, 국제고에서 하기 때문에 빼시고 일반고 간다 하시면 자사고 넘어가시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통 과목이 있어요.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게 돼 있어요. 99%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전 국민, 전 고등학교에 우리를 다니면 무조건 배워야 돼요. 어느 학교든 예외 없이. 공통 과목이고 등급이 나옵니다.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능 과목이다. 수능 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생각하면 되고 역시 여기까지가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라는 게 아까 중학교 보면 A, B, C, D 절대평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는 제가 조금 있으면 할 건데 1에서 9까지 9등급의 상대평가예요. 어쨌든 등급이 나온다. 상대적 위치값이 있다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닌데 물투, 화투, 생투 해가지고 이 자연계열만 조금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니까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1에서 9 상대평가가 아니고 A, B, C 3단계 절대평가예요. 5단계도 아니고 3단계. 80 넘으면 A, 60 넘으면 B, 이하 C. 그래서 한 60% 가까이가 A를 받아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A 받는 학생의 숫자가 60%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 아이들이 다 A 받으니까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 구분 짓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요런데 개편안이 오면 공통 과목은 그대로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나오는데 일반 선택이 역시 여기 이제 다 5등급이 나오게 될 건데 수능의 과목이 좀 가까운데 수능 과목 아닌 게 많아요. 이제 사회나 탐구는 공통 과목만 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융합 선택 과목은 옛날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 먼저 하면 요때 요 진로가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융합은 제가 봤을 땐 좀 흥미 위주의 과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고등학교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섞여 있는데 요 과목들이 전부 다 등급이 나온다. 5등급 체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다 모든 과목에서 경쟁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배우는 과목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 아이는 이제 이거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게 다음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배울 거. 공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로 듣는다 했잖아요. 다 들을 거고, 여기 일반 선택부터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고교 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제 어떤 걸 하게 될 건가가 대학 입시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홍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옛날 같으면 수학, 그 미적분 기하, 이과 수학, 그 지금 심화 수학을 한다 말다 고민되어 있는 과목들. 이고 밑에 있는 거는 물리,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화학 2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8과목이 됐어요. 물리학 2가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빛 두 과목으로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아, 제가 서울말 좀 쓰려니까 잘 안 되네요. 째진 거예요. 그다음에 물질과 화학 이렇게 물화생지가 2과목씩. 저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내가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면 기계공학과 올 거예요. 그럼 어떤 과목 들고 오길 바랄까요? 응? 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 들어야 됩니까? 일단 옛날 지금 과목을 하면 보통 물리학하고 화학을 듣기를 선호해요. 근데 문제는 물리학의 2가지가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빛.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 갈지, 전자공학과 갈지, 에너지공학과 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개 다 들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물리학 2 한 과목이 물리학 2 2과목, 화학 2도 2과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은 들어야 되니까. 그럼 과학 2만 몇 과목? 4과목. 그럼 과학 1도 들어야죠. 물리학 1과 화학 1. 그럼 2과목. 공통과학 2과목. 과학 탐구 실험 1과목. 조합하면 제가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그 과목들은 거의 필수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러면 과목 숫자가 엄청 많죠.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과목들이 선택이 될까 하는 고민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성적 처리 유형은 요건 지금 아이들인데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9등급이고 상대평가였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꽃표 3단계 요렇게였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1부터 9등급 상대평가고 이 상대평가 비율 보시면 요게 수능 비율하고 똑같아요. 내신도 1부터 9까지고 수능도 1부터 9까지잖아요. 저 비율만큼. 100점을 받아도 만약 100명인데 100점이 7명이다. 이 아이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돼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겠죠.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우리 애가 2등급 됐다고. 그 정도의 선생님들 엄격하게 내요. 어쨌든 4%가 4.449 정도까지만 1등급. 넘어가면 2등급 처리해야 되는데 1부터 9까지. 진로 선택과목은 이렇게 A, B, C 3단계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거 고교 학점제니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특히 여학교 쪽에서 물리학 1 이런 걸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공대에 갈 생각이 없으니.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20명 이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20명이면 지금 현재는 1등급 1명. 4%까지니까. 13명 하면 1명.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등급 받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1학년 가을쯤 되면 엄청나게 아이들이 눈치 작전을 많이 해요. 어디로 가야지 등급을 뭐 많이 받을까 이런 거. 그런 걸 좀 방지해 보겠다고 4에서 10%로 좀 늘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절대평가는 ABC 과목에 대해서고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할 거예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고 전 학년 전 과목에 이제 모든 과목이 다 5등급제로 상대평가. 근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예요. 같이 가요. 지금 현재 위에 거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공통 일반 선택과목 9등급이고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나오는데 성취도 비율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공통 과목이 5등급 분포 비율 나오고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가 안 나요. 표준 편차라는 게 제가 수학 선생을 하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으면 같은 1등급이라도 1% 1등급도 있고 4% 1등급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1%인지 4%인지를 추정이 가능해요. 근데 요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게 뒷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등급쯤 가면 폭이 한 30 몇 프로가 되니까 판단하기가 대학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30%대도 3등급이고 60%도 3등급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하면 안 나오던 게 이제 전부 다 나온다. 요렇게 다 바뀐다. 그다음에 내신 평가 방식이 이제 지식 암기 위주. 객관식 문제니까 문제를 딸딸 잘 풀기만 하면 성적이 나왔던 거를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래서 논선수령 평가 중심으로 바꾸겠다 했고, 제가 그저께 교육 뉴스인가 보니까 논술의 평가를 위해서 이제 그 개발 착수했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요 앞에까지는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이고, 이건부터 여기에는 진로진학센터의 뭐 교육연구사하고 대입지원관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된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염두해 주시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소규모 과목의 등급훈련 다소해소. 부산 시내에도 인원수가 제일 작은 학교는 60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1등급이 현재로 가면 2명이에요. 근데 바뀌게 되면 6명. 근데 아까 제가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작게 하는 과목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을 때도 10%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지는 상황.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등급 한번 보세요. 35%부터 66%까지. 9등급 체제의 3등급은 뭐 나쁘지 않네. 잘하는 아이네. 왜냐하면 23%까지니까. 근데 바뀌는 3등급은 66%예요. 잘한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지상과제가 뭐 최소 어디까지?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 좀 한다 라고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신 평가는 사실 완화된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 경계는 여전히 4%든 10%든 뭐 20%든 다 치열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내신 경쟁은 완화되겠지만 경계에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5% 6% 나올 수 있는 학생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와 11%의 경계는 역시 경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완화, 그래서 제가 완화란 표현을 썼지 해결됐다고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이유예요. 그다음에 3학년까지 충실한 학교 생활. 이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현재 떠나온 지 한 5년쯤 됐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3학년 1학기 끝나면 3학년 2학기 아이들이 수능 공부한다고 내신 공부를 안 해요.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 이유는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들어가고 9월달에 원서 쓰니까 3학년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자기가 올해 다 갈 줄 알고 그 이후로 2학기 때는 수능에만 전력을 다한다고 내신 공부를 안 해서 끌고 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나오고 나서 최근 2, 3년에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게 2학년 2학기까지 내려갔어요. 2학년 2학기 나오고 아까 진로 선택과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A만 받으면 A가 한 60% 나오니까 3학년 전부 A 진로 선택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부터 뭐 하면 돼요? 수능 공부하면 되고 수능 공부를 하면 되는데 수능 공부도 안 하고 내신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 전부 1년 동안이 거의 학교가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등급이 나오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 3학년 2학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조금 쉬어간다는 표현이 좀 제가 그래서 쉼표를 물음표를 해놨는데 쉬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런 상황들이 이제 없어요. 전력을 다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끝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탈락하게 한 학기가 펑크 나면 조금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평가 개선 분석해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그럼 교과 전형이 운영될 것인가? 학부자 예산이 10%가 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될 건가 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교학점제, 중학교는 고교학점제도 시행 다 되고 있는 거고 고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중2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대입에도 완전히 반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반영이 우리 학생들부터인데 운영이 될 것인가? 결론은 저는 다 예스. 사설 업체들은 전부 다
노라고 하거든요. 저는 yes. yes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빈칸이 많이 들어있죠. 제가 조실까봐 주무시지 말라고 빈칸 잘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현 고3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반기 9단계로 가잖아요. 1.6등급이 저는 엄청 중요한 등급이라 생각하는데 1.6등급이 나오려면 조합이 1, 2, 1, 1, 3, 1, 1, 1, 1, 2, 2, 3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2등급까지는 지금 11%잖아요. 그럼 현재대로 하면 이제 이게 1등급이 되죠. 1, 2, 2 가면 뭐가 돼요? 1.6인데 현재 구조로 가면 이제 1등급이 되죠. 올 만점. 그죠? 저기 1, 1, 3이 되면 쟤는 얼마 돼요? 1.0 얼마나 1.1 얼마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저렇게 쭉 가는데 1.6 안에 학생들 저희들 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전부 1 아니면 2예요. 현재 9등급 체제에서. 그럼 이 아이들은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올 1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3이 하나 낑기면은 1이 아니고 1.xxx가 나가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1.6등급 이내를 부산시내 학생 좀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2.3에서 2.4%. 2.4가 나왔는데요. 2.3이라는 건 과목 수가 좀 늘어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6 정도, 2.3 정도 잡았고 전국의 고등학생이 이제 우리 아이 중2 기준으로 42만 8천 아까 보셨죠?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유학도 가는 것 같고 자퇴도 하는 것 같고 해서 학생이 한 40만 정도로 줄어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고는 이렇게 안 가는 이런 학교들 빼고 나면 35만 잡았는데 35만도 안 될 거예요. 30만 2, 3만 될 거예요. 어쨌든 저 정도 하면 35만 명이 2.3% 하니까 8,050명 정도가 나와요. 소위 말해 이 8,050명이 우리 아이 대학 갈 때는 올 1등급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원서를 아까 수시는 교육부 산하대학은 6장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교과전은 그 대학들만 하니까 6장인데 6장 다 쓰는 아이도 있겠지만 종합 가는 아이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제가 보수적으로 4장 정도는 교과 쓰고 2장은 종합 쓸 거다 정도. 아닌 아이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 8,050명이 서로 4장은 교과를 써서 32,200건 정도는 교과다. 그럼 32,200장의 원서가 다 숫자는 1등급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A는 제가 대학으로 선호하는 대학 쭉 잡아 교과 전형이고 옆엔 종합 전형 잡았어요. B는 의학계열 의치학한 수 빼고 의치학한까지 잡았는데 의학계열은 한 교과 전형만 1,848명이고 뒤에 있을 건데 한양대 정도까지가 제 기준 현재 올 1 받아야지 가요. 제 1.6 정도 가면 100% 합격이에요. 최저만 맞추면. 한양대는 1.6번은 100% 합격하고요. 뭐 연대 고대는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1.6이면 웬만한 과들은 다 합격권에 들어오는데 그 숫자 합하면 4,000명 정도. 한양대까지 하고 의대. 그러면 32,200명을 4,000명으로 하면 단순 평균 8.05대 1 나와요. 그러면 뽑는데 한 명 뽑는데 8명이 온 거예요. 다 1이에요. 숫자로 구분할 수가 없죠. 이건 평균이고 의대 같으면 서울대 의대는 뭐 30대 1, 40대 1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다 나 1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대학들은 숫자만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럼 최상위권 대학들은 숫자 말고 다른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 집어넣는 게 이제 교과정 운영을 불가하다. 인데 물음표냐 느낌이냐 저는 불가한데 그럼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갈 거다고 연대가 이건 작년도 70% 컷 보니까 보통 숫자 나와 있을 거면 1.6에서 1.7 사이 고대 거의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들 마찬가지로 인데 중앙대쯤 오면 1.6 넘어서 1.7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중앙대 정도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올 1이 아니어도 되고 1.1, 1.2 이 안에 들어있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잡은 거 근거고요. 대학이 요거는 교육부의 시안을 그대로 제가 들고 온 건데 수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교과 전형도 현행 대입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보셨죠? 그대로 간다. 대학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고 해서 이런 전형 방법이나 모집 정원이나 비율이 그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이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엑셀에다가 아이들 배우는 과목을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이거는 언제적 자료냐면 2021년도. 2021년도가 엄청 중요한 거는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던 마지막 해예요. 2022, 23, 올해 24까지는 모든 과목이 등급이 안 나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나오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세요. 하얀색 부분을 잘 봐주세요. 없어지죠? 다시 있고 없고. 없어지는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2021년도까지는 과목의 등급이 다 나오다가 2022년부터 과목에서 등급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숫자가 42과목 나오다가 3학년 1학기까지,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28과목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등급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평균적인 아이들은 등급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42개에서 28개로 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등급이 하락해요. 왜 하락하냐면 한 과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한 개 실수하면 타격이 크니까요.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42개를 관리해야 되다가 28개 되니까 관리하기가 엄청 쉽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도 높은 1등급은 훨씬 더, 그래서 성적이 양극화돼 가지고 좋은 애들은 엄청 좋아졌고 평균적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큰애 때는 우리 애가 성적이 좋았는데 우리 애가 나빠진 게 아니고 구조상 낮아져 보인 거예요. 현재 그랬는데 바뀌는 입시알에서는 33과목 정도 돼요. 과목 수가 늘어요. 원래 35개쯤 돼야 되는데 3학년 1학기까지 33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학생들은 204단위를 배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1단위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204단위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은 192학점을 배워요. 12학점이 줄었고 그중에 4개는 자동봉진. 우리 중학교 때 자동봉진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거 빼고 그럼 8학점이 줄는데 그 한 학점에 한 과목이 보통 4학점이거든요. 그럼 몇 과목 빠져요? 2과목.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우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과목 수가 좀 33개. 올해 35개 돼야 되는데 33개고 3학년 2학기까지 하면 한 38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학생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 학점 수가 교육청마다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지는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 될 거다. 과목 수가 그러면 늘어나니까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2.4가 아니고 2.3쯤으로 잡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2001호 개정교육과정이고 올해 고3 기준인데 교과 성적 반영 과목군 확대. 옛날에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봤어요.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부터는 전 과목 보는 대학도 많아졌고 부산대학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봐요. 인문여고 전부 봐요. 왜 많이 보느냐? 아까 과목 수가 어떻다고? 줄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분 내려면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과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 제가 빨간색으로 학업 역량 평가하고 교과 종합 평가. 저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숫자만 대학들이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숫자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으로도 보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보시면 2022학년도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들부터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서류 20, 서류 종합평가 40, 진로 선택 20에서 서류란 개념을 넣었어요. 이 서류가 생활기록부에 세특이나 어떤 과목 들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 거기다가 건국대, 경희대 들어왔고요. 2024년도에 부산대, 경북대도 들어왔습니다. 2025학년대 한양대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 대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뭘 봐요? 교과 정성평가, 학업 역량평가를 본다는 의미고 요게 이제 올해 부산대 수시 모집 요강이에요. 학업 정성 여기 쭉 보시면 아마 보일 건데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위기에서 학업 성취도 볼 거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13%, 7%. 숫자 말고
그 외의 거를 보겠다. 13%, 7%로. 학업 역량. 뭐냐? 일반 선택 과목수. 국어 여기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를 보겠다. 네가 인문계열 학생인지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학생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과목 수가 모자라면 감점을 시키겠다는 의미와 같고, 위계가 나와 있어. 수학은 수학 1 듣고 수학 2 듣고 미적 확통 들어라, 이렇게 위계가 있는데 그 위계를 어기면 또 감점시키겠다. 어떤 과목 들었는지를 보겠다. 이거 2026년도부터는 여기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도 보겠다. 무슨 과목 다 제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숫자 말고 그 외 거도 보겠다는 거죠.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걸로 정성평가로 학생들을 구분짓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그냥 종이로 넘기면 그 많은 학생들 어떻게 평가하겠어?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2대로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딱 하면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다 파일로 해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붙어가냐면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총 과목과 그 과목 중에서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이 표시가 돼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거. 뭐 파란색도 당연히 개설되어 있는, 파란색과 회색은 우리 학교에 개설된 전체 과목.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 전체 개설된 과목 중에 우리 아이가 뭐 들었는가. 자, 맞춰보세요. 우리 아이는 인문계열일까요? 자연계열일까요? 아, 책에도 있는데 안 보이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파란 게 들은 겁니다. 그죠?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무슨 계열이에요? 인문계열이에요. 부모님들도 1초 만에 아시잖아요. 보이시면. 그죠? 보이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평가 시스템은 대학은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딱 이거 들고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 갈 건데 사탐만 듣고 왔다. 좋은 점수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과목 듣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게 고교학점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 이거 뭐 들을까? 애들 공부 잘하는 애 없으니까 이거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입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어렵더라도 물리학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 운영이 될까요? 예스.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들어야 될 거고. 그럼 교과전형 운영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최저학력도 걸리는 상황이고. 극단적으로 면접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과 성적에다가 교과 정성평가에다가 최저학력에 면접하면 교육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한다고 애들 괴롭히니까 최소한 3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에 정성평가에 최저학력. 그럼 구분짓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의대는 4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과목 지금 2025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듣고 와, 이거 안 듣고 오면 어려워요. 권장 과목은 대학이 야 듣고 왔으면 좋겠어. 듣고 와 줄래. 이 정도의 핵심 권장 과목은 너 안 들었어. 아웃.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핵심 권장 적혀 있는 거는 들어야 돼요. 이게 근데 더 지나면 더해지면 더해지 덜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 또 이렇게 하겠다. 발표했고 하고 있고, 부산대마저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자에 다 있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드렸습니다. 다 하겠다예요. 그럼 부산대 갈 때 조차도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아까 수시 모집 요강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저는 고교학교 담당자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를 안 하면
대학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교학점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시험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으로 가겠다. 유불리 완화하겠다. 어떻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려면 교육부나 고등학교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냐면 이 대학들의 의지. 빨간색에 선발 재원이 풍부한 대학. 아마 보통 서울 수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의취약한 이런 데는 아이들이 많아서 문제지 없어도 고민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아이를 뽑을까가 고민이에요. 보통 10대 1 정도 넘는 아이 학교들 수시 기준으로. 선발이 가능한 대학은 수도권까지. 적어도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부모님들이 그게 대학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대학이에요 다. 어쨌든 수도권으로 가려는 그런 대학들 선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 부산대 공부 잘해야 갑니다. 현재 기준 한 8% 정도 중학교 내신 성적. 그래야 갑니다. 잘하는데 그다음에 모집 가능한 대학은 4에서 6대 1 정도 했는데 그래도 애들 다 어찌어찌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수준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일단 정원은 다 채우는 대학. 그다음에 모집을 해야만 한 대학.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 지금 지방 대학의 일부 대학들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정원이 다 안 찹니다. 그런 대학이 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학들이 잘해줘야 돼요. 아까 방금 같이 정성평가를 저 대학들이 실시하면 우리 아이들은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죠. 안 하면 못 가니까. 근데 저 대학들이 정성평가를 안 한다. 그럼 고교학점제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신하고 수능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뭐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흥미가 아닙니다. 진로와 적성.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하는 게 고교학점제다. 요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과목 체제 개편입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게 제일 핵심 골자.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이제 인문 자연이 있던 게 그런 게 없다. 인문이든 자연은 모두 다 똑같은 과목으로 경쟁한다. 국어 수학은 통합형이고 사회과학 계열 구분 폐지가 되었다. 그다음에 심화 수학은 아직 할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교육부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반면에 대학이나 학계에서는 저걸 안 하면 아이들의 수학 수준이 너무 약해질 거다 해서 방향 어떻게 결정될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나오고 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행 수능 과목이요. 여기는 현재 중3까지 칠 학생들이고 여기는 중2부터 다 공통의 선택 돼 있는데 공통 이건 17개 2개를 되는데 공통의 선택이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국어는 현재 수준 독서와 문학은 100점 만점에 76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쳐요. 근데 화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 각각 74점이고 화작과 언매가 26점인데 공통 과목 더하기 화작 친해 100점. 그다음에 독서문화 공통 과목이나 언어와 매체 각각 다른데 그 아이들을 합쳐서 등수를 한 줄로 세웠어요. 시험 친 과목이 다른데 한 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정이 들어가니까 내가 유리한 애, 불리한 애가 나왔던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은 인문은 보통 확통, 자연은 미적이나 계열치인데 과목이 다른데 억지로 한 줄을 세우니까 내가 유리, 네가 유리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니까 형평성,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지금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있고 그다음에 심화 수학은 뭐 이렇다 하니까 이런데 뭐 제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지만 저는 심화 수학이 되면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과학이 좀 늘었는데 수학도 그런 과목 수가 또 늘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차라리 그냥 아까 핵심 권장 과목 있었잖아요. 대학들이 이거는 꼭 듣고 와 정도 해줬으면 안 좋을까 개인적 생각이고 요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판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참 심플하게 나와요. 아직 고등학생 안에서 성적표 모의 성적 안 받아보셨겠지만 그런 거 고등학교는 딱 요렇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과목 요거만 나와요. 근데 이게 조합을 하는데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똑같이 나오고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 요렇게 나오는 거고 형식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변화가 커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은 이유가 뭐냐면 국어에 배우는 과목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죠? 좀 다른데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목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수학은 수학 1, 2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였는데 나중에 대수 미적분 1 확률 통계인데 제가 수학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대수는 수학 1이랍니다. 미적분 1은 미적분이 아니고 수학 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럼 이 수학은 지금 수능으로 치면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문과 수학. 문과 수학으로 통일된다. 확통과 미적이 어떤 게 더 쉽냐고 제가 확통이 쉬운 거 아니라 했다가 수학생도 혼났거든요. 유형이 다른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근데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이 느끼기에 확통이 쉽다고 보통 느끼죠. 그래서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배우는 과목 시험 치는 건 결국 그래서 똑같다. 이고 이제 탐구가 문제인데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 보통 이렇게 치는 학생들이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인데 공통과목 제가 아까 언제 배운 데 있어요? 1학년 때. 그럼 지금 중3까지도 1학년 때 이 과목을 다 배웠어요. 배우고 일반 선택, 과탐 8과목 중에 사탐 9과목 중에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1학년 때를 배운다.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인문계열 성향이 유리할까요? 자연계열 성향이 유리할까요? 물으면 누가 유리하죠? 인문계열 성향이 유리하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연계열 성향이 유리해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선택 과목이 요 밑에 보시면 2023년 9월 모의고사. 지금 9월 달에 3학년들이 쳤던 모의고사인데 이건 평가원이 문제를 냈거든요. 수능도 평가원이 내요. 보통 3월 달, 5월, 4월 달, 7월 달, 10월 달 내는 거는 교육청에서 내는데 그러면 수능 출제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 질 퀄리티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9월 달은 수능 출제 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수능 점수가 국어, 수학이 각각 3점 차이가 났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탐구 점수가 두 과목 치잖아요. 두 과목 최대로 조합했을 때 158점인데 화학 시험은 134점으로 24점 차이 났어요. 24점이면 한 보통 표준 점수 1점에 3,000명 들어간다 하거든요. 7만 등 성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과탐 때문에 서울대 의예과는 저거 만약에 화학원, 지구학원 쳤다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머지 다 만점 받아도.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거니까 이 상황이 작년까지는 안 이랬어요. 근데 서울대가 투를 안 쳐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이 됐어요. 아, 대거 투를 안 치게 되면서. 이게 수능 때도 이럴지 해서 안 이럴 것 같아요. 수능에 또 이게 이렇게 표점이 많이 차이 나니까 또 아이들이 또 머리를 굴렸죠. 어떻게? 투를 치자. 그런 표준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또 대거 쳐가지고 작년보다 수능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투 아이들이. 그럼 점수는 떨어질 거예요. 시장 경기는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자율 결정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격차가 큰 거예요. 1점이라도 다 만점자의 기준이거든요. 만점을 받아도 받는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유불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해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마다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쳐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가 된 거고 같이 가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연이 좀 유리하다는 게 사회과학 동시에 응시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했을 때 자연계열 성향이 좀 유리해요. 이유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고1 학생들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시험을 쳐요. 절대평가로. 그래서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애들이 대충 쳐요. 그래서 뭐 정확한 점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부 아이들에 대한 점수 조사니까 유의미한 값이 있을 거라 보는데 평균 점수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통합과학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보이시죠? 1등급 비율 차이가 있고. 어디가 더 많아요? 사회가 많고 과학이 평균도 낮고 1등급 비율도 낮죠. 과학의 부담을 아이들이 느낀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중3 학생들 과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는 벌써 30%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중2인데 중3 때 되면 과학 공부 열심히, 물론 사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차이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문과 침공, 이과 침공인데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수능 보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똑같이 치잖아요. 수능만 보면 이제 이게 인문 학생인지 자연 학생인지 혹은 문과, 이과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능을 누가 더 잘 쳤는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자연계열 쪽 수업을 좀 더 들었는데 경영학과 갔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수능 점수만 가지고. 이제 문과 침공, 이과 침공이 아니고 수능 잘 친 아이가 더 좋은 대학을 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이과가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과목 이수 때문에 보통 벽은 없지만 보통 자연 성향, 인문 성향 구분 아이들이 보통 되거든요. 한 20명이 2학년 올라가면 그중에 17명이 자연계 선택해요. 1등부터 17등까지는 자연, 18등, 20등 인문 이런 경우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럼 애초부터 누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연 아이들이 좀 성향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점수도 이렇게 잘 나오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먼저 해야 되겠네. 이제 앞으로 할 게 1, 2학년 학교 수업 중요성인데 3학년 때 수능을 치지만 1학년, 2학년 수능 과목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지금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제가 분홍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제 국어는 공통 과목, 수학, 영어는 공통 과목 수험이 안 나오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저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탐구는 1학년 때 과목으로만 나오고 한국사는. 근데 여기 잘 보고 요 과목들. 아까 교과목엔 제가 위계가 있다 했죠. 특히 수학에서 위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과목을 먼저 들어야 요 과목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거를 언제 편성해야 돼요? 1학년 때는 안 돼요. 공통 과목 해야 되니까. 그거 참은 과목 없어요.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학점이 보통 30학점, 32학점이면 7, 8과목 하면 국영수, 사회과학, 한국사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없고 2학년 1학기부터 편성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끝나야 요쪽에 갈 거잖아요. 그럼 요런 과목들은 다 언제 편성이 돼요? 2, 3학년 때.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때 편성이 돼요. 주로 3학년 때 편성이 될 거예요. 그럼 수능 과목을 다 언제 배워요? 입시하기 1년 전에 거의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해? 1, 2학년 때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대입은 수능은 3학년 때 치지만 저 내용은 1, 2학년 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1, 2학년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아까 제가 초반에 시작부터 끝까지 쉬어가는 코너가 없다고 했던 게 여기 1학년 때부터 한다. 인데 수능 과목 개편으로 제가 자연 인문 성향 학생들이 자연 최상위학과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자극적인 거 싫어하는데 적은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거 가지고 뭐 난리더라고요. 이제 인문계 최상위권 아이가 의대 골라 갈 수 있다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어가지고 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부모님을 혹하게 만들까 속을까 했더만 속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해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아까 20명 중에 몇 명이 자연으로 가요? 17명이 자연으로 가요. 애초에 자연 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아예 뭐 내가 국제계열 갈 거다 경영 이런 극소수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은 자연계 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인 거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국영사관 전과목 공통응시를 했잖아요. 아까 과학 누가 잘해요? 자연계 성향이 잘하겠죠. 수학은 누가 잘해요? 인문수학인데 자연이 잘해요. 지금 확통하고 미적이 있을 때 미적이 공부 분량이 확통의 2배래요. 그런데 이게 좀 한참 넘어가야 돼서 확통 미적 쳤을 때 기하도 자연입니다. 2023년대 1등급 추정치가 94%가 미적 기하고 6%만이 확통이에요. 공부를 2배나 더 해야 되는데도 95%가 미적 기하 자연계 성향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제 반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94가 아니고 97, 8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수학 1등급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쉽지 않은 게 국어 수학 누가 잘할까 이 말이었고, 두 번째 했고, 그다음에 초고난도 문제 배제와 수능 과목의 변화를 했는데 초고난도 문제가 일단 교육부가 없애겠다 했잖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없어지면 실수하는 애가 큰일 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난이도 초고난도가 있으면 실수해도 이게 극복이 되는 거지만
초고난도 문제가 없으면 공부 잘하는 시험을 잘 칠 거고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나는 이 상황이라 봐야 되고 여전히 공부 잘하는 점수는 잘 받을 거예요. 충분히. 그다음에 수능 과목이 아까 바뀐다는 거 제가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능으로 인문자연 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대학이나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원래부터 자연계 성향 I인지 인문계 성향 I인지 모르잖아요. 수능 점수만 가지고. 옛날에는 과목 가지고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연계 좋은 과나 대부분의 대학, 우수한 대학들은 자연 갈 때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확통 안 됩니다. 과학은 과학만 치라고, 탐구는 과학만 치라고 명시돼 있어요. 제한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문이나 이런 뽑고보다 자연계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과정만으로 이게 가능하지 수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정시에도 교과 볼 건데 지금도 교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정시에서 교과 영향 평가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 물론 서울대는 보시면 서울대 과목 이수 2023년부터 도입했거든요. 작년부터 벌써 실시했어요. 어떤 과목 배웠는가? 교과 아스팔트 상황과 세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요. 그럼 서울대 가려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세특도 잘 써야 되고 과목도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고 서울대 했는데 고려대는 지금 학업 역량 평가에서 내신 성적만 봐요. 숫자만. 근데 아마 우리 아이 바뀌면 내신 가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정성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고대 보고 있고 부산대가 의예과 치예과 한정이지만 학업 역량평가 수시에서 하는 거 정시에 또 그대로 하고 해요. 내년도부터. 지금 고2부터. 그다음에 26년도 아직 발표 안 해도 되는데 연세대가 교과 이수를 볼 거랬으니까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게 1학년이니까 미리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발표했어요. 26년도부터 교과 이수 현황을 볼 거라고. 정시에. 그럼 이런 대학들이 이제 나가면 다른 대학들도 이제 같이 가야죠. 서울대, 연대, 고대 했고 부산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면 많은 대학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물론 수능 성적만으로 뽑을 수 있는 대학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최상위권 대학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학들은 교과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교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과목 들었는가? 세특이 뭔가? 세특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1년 동안 6개월 동안 듣고 이제 어떤 아이였는가를 500자 이내로 기술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돼 있거든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적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대학은 이 아이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거. 다 적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글자 수가 못해도 한 15만 자 정도 돼요. 고3까지 하면. 그거 보고 판단을 하겠다. 물론 특정 과목이지 모든 걸 다 보진 않겠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교과 평가했고 이런 거 본다. 배점이 보시면 지역균형은 100점 만점에 40점 교과가. 일반 전형 20점. 배점이 40점 높아요. 이런 거 보겠다. 그 배점이 보시면 30점이 기본인데 차이가 10점이네. 10점부터 0점까지. AA 받으면 40인데 BB 받으면 6점이에요. 왜 제가 AA, BB였냐? BB가 서울대 기준으로 평균이랬어요. 대부분 지원자가 BB 받을 거다. 그럼 잘한 아이는 AA 받는단 말이겠죠. 그 정도 되면 약 4점 차이 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점 차이면 408과 405는 표준 점수로 3점 차이 나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점수를 다 합친 점수가 저 점수거든요. 저 408과 405인데 이게 BB 받고 AA 받으면 계산상으로 역전이 돼요. 수능 한 문제보다 AA, BB 차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의 영향력은 있다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영향이 간다. 정시도 내신 성적과 교과 평가를 반영을 한다. 그 정도입니다. 요까지가 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학들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꼭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의 이 내용의 제목을 제가 뒤늦게 미괄식으로 하면 대입전형의 하이브리드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내신 잘하면 내신만, 정시면 정시, 수능, 논술 이렇게 딱 한 개만 뾰족한 아이면 됐다면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아시죠? 전기, 휘발, 엔진과 전기가 배터리 같이 가야 되는 거. 그것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의 종합화, 교과 전형이 종합적 요소가 가미되고 종합에도 내신 성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수시가 정시고 정시가 수시예요. 수시에도 최장력 있고 정시도 내신 성적 보고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엄청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 안 하면 최상위권 대학 가기가 어렵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스트라이커냐 멀티플레이어냐 뾰족하게 하나만 잘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유효해요. 내신 잘하든가 내신에 최저 안 보는 대학도 있고 수능만 보는 대학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지금은 유효한데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유효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 잘하나야 돼. 제가 대중이 하이브리드화라 했지만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지옥의 트라이앵글이 될 수도 있죠. 나쁜 말로 하면 지옥의 트라이앵글이고 좋은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이것도 가지고 뭐 논쟁이 많더라고요. 특목고 갈까 자사고 갈까 이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중3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은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근데 어디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특목고 구분을 일단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특목 자사가 유리할 거다라고 온 유튜브에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특목고와 자사고를 이 사람들은 과연 구분하고 쓰는가 제가 고민인데 특목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저렇게 우리나라 고교 분류 체계에서 과학고 영재고는 과학기술학과 카이스트 가는 데들고 이 아이들은 수능을 안 쳐요. 교육과정이 일반적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교육과정이 달라요. 과학고는. 그래서 아예 교육과는 다르게 수능 안 치고 절반 정도는 과학기술원 가고 그 밑에는 또 뭐 스카이 정도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입시 경쟁이 좀 안 한다고 보시다. 안 겹쳐요. 일반고하고 자사고도 안 겹쳐요. 논외. 지금 수능 체제하고 크게 안 다를 거고 아마 가서도 우리 아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학기술원에 흥미가 있다. 과학고 보내세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황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그다음에 예술체육고 또 특목고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예체능 계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달라요. 마이스터고는 취업하는 데예요. 대학하고 관계 없어요. 빼고. 그럼 우리가 특목고라는 거 어디? 외고하고 국제고밖에 없어요. 근데 외고 국제고는 인문 성향이에요, 자연 성향이에요? 인문 성향이에요. 자사고는 인문 자연? 자연 계열 성향이. 물론 인문도 있는데 의대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연 계열 성향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목 자사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고 자사고는 인문 계열 중심. 사회과학 트랙 타기 때문에 자사고 같이 묶을 거 어려울 것 같고 인문 계열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가 좀 성과가 좀 좋은 게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고에서 자연계열 성향이 더 높고 인문계열 성향이 낮다 했잖아요. 그럼 일반고에 조금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붙으니까 이 아이들은 일반고보다 선발되어서 하니까 평균 성적이 좀 더 높은 거예요. 들어갈 때 선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과가 좀 잘 나와요. 들어갈 때 고생을 하나이고 들어가서도 고생을 일단 하고 있고 일단 그런 상황이고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1등급부터 2등급까지가 11%였잖아요. 10%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등급까지 받으면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인데 갔을 때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이런 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맞죠.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4%까지만 1등급이었잖아요. 비슷한 내가 중학교 때 비슷한 성적인 아이가 특목 자사고 가면 10%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일반고 가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죠. 자사고 특목고보다 내신 따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고민은 뭐 있냐면 일반고 아이들이 아까 1.6 안에 들면 교과 서울지역대학 100% 합격이라 했잖아요. 과 맞춰서 쓰면. 근데 이제는 전부 1이잖아요. 확답이 없어요. 1.6이면 너 합격 했는데 의대는 1.2
뭐 치대 이런 데 1.4, 1.5면 합격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최저 맞추면. 근데 이제는 다 1이잖아요. 합격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비교과는 어떻니? 최저학력은 되니? 혹은 극단적 면접은 잘 보겠니? 불확실성이 있죠. 내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불확실. 그거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숫자가 늘어났을 뿐이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경계 이까지 들어오면 괜찮은데 여기 나가면 66%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사고를 혹은 외국 국제고를 한 33%, 3분의 1쯤까지 정규 한 30%에 들 자신이 있다.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고민 좀 해보십시오. 잘못하면 3등급 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지점까지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졌다기보다 불리함이 줄지 않았을까. 격차 내신 부분 차이가 나던 게 좁아졌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제가 아까 보셨겠지만 특목고에서 10년 동안 진학부장, 사망부장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 처절하게 공부했어요. 아침 6시에 기숙사에 깨웠고요. 밤 11시 반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점호가 12시 반이었거든요. 몇 시간 잤냐면 5시간 몇 분. 근데 그 사이에 저희는 씻고 뭐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3년 거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또 어마어마해요. 내신이 일반고에서는 1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데 특목고 자사고는 적어도 중학교 때 1, 20%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잖아요. 20%가 1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 아이들이 100을 내야 되니까 20%에 드는 아이들이 1도 있고 100도 있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아이를 보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경쟁을 즐기면 이상하니까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아이여야 되고, 그다음 발표 사회성 좋은 아이. 발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가끔 이제 일반고 어머님들이 오시면 외국 국제고 과학고에 비해서 우리 생기면 너무 안 좋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발표 수업보다 보고서로 끝나는데 외국 국제고 과학고는 발표 수업이 거의 다예요. 보고서 쓰는 게 아니고 발표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 그 선생님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게 많으니까 써주시기 많은데 대신에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일주일에 발표가 10개씩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수행평가 딱 특정 시즌에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민원이 그때 수행평가 줄여달라고.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형되는 거. 그다음에 협업이라는 건 이게 좀 중의적인데 어쨌든 발표 수업할 때 단독 발표보다는 4명, 5명 그룹 평가가 좀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친하게 두루두루 돼야 또 그런 수업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 학원에서 떠먹여 주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걸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11시, 12시까지 자습할 수 있는 그 끈기가 있는 아이여야 가능하고 학원에서 모든 게 길러졌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말에 그리고 애들은 나가면 또 학원 가더라고요. 11시까지 평일에 자습하고 주말에 학원 가. 그 강철 체력과 그 인내력도 있는 아이가 지원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3 부모님들이 또 고민 지점이 여기는 없는데 너무 또 예민할 것 같아서 없는데 중3이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게 또 논쟁이 된데 중3이 불리할 거 없어요. 유리한 것도 없어요. 유리했던 게 좀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이 자연계열 기준, 인문은 또 거의 차이 없는 자연계열 기준으로 우리 중3 학생들은 자연계 좋은과 관련 무슨 과목? 수학, 미적이나 기하 하잖아요.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확통, 과목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했던 게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되니까 또 과목이 바뀌었죠. 근데 1학년 때 배웠어요. 배운 내용들이 네. 근데 재수생의 N수생의 장점은 반복학습이에요. 배운 거 또 배우고 그래서 3년 배우고 4년 배웠으니까 잘 쳐야죠. 한 번 더 봤는데 그 부분이 일부는 사라지지만 재학생들도 문제가 뭐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도 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재수생은 공부만 해야지 지가 뭘 하려고.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면 재수가 안 돼요. 그래서 재수생, N수생 중3 아이들이 유리한 게 좀 줄어든다는 거지 분리해서 못 간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과목은 다 똑같아요. 배우는 거.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런 거는
5등급제 완화됐지만 불리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할 건가 충분히 고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교 1학년 교사님 학생에 대한 연수가 돼야 될 게 연계 과목. 아까 지금 핵심 과목,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쭉 아시고 선택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랬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중3까지는 통합사회 통합 과목이 내가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내신 나올 정도로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 통합 과목이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수능은 치잖아요. 그럼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꾸준히 자기주도 학습해야 되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공통사회 공통과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망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엉망이 될 테니까 생활기록부 제대로 안 적혀질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통사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다음 충실한 학교 생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아까 쉬어가는 거 없다. 교과도 해야 되고 비교과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